안녕하세요,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안구 건조증의 두 번째 편으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과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안구 건조증의 원인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크게 눈물 분비를 억제시키거나 눈물 증발이 빨라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습도가 낮은 환경, 고령,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감소, 당뇨병, 쇼그렌 증후군 등 전신질환, 콘택트 렌즈 착용, 방부제가 포함된 안약 사용, 비타민 A 등 영양 결핍이나 라식, 라섹과 같은 안과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별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며 전신에 작용하면서 충분한 눈물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안구 건조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눈물 삼투압 농도가 높아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감각신경 과민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안구 건조증은 일반적으로 눈에 건조함이 느껴지고 눈이 충혈되거나 까끌까끌한 느낌이나 화끈화끈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빛에 대한 감도 저하 등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빛이 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층이 눈물막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눈물막은 망막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시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건조증 상태를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심각한 안구 건조증 상태에서는 각막 흉터나 궤양으로 인해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과 기타 전신 증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닌지 잘 체크해 보아야 하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안구 건조증은 심할 경우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 직장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했을 시에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죠. 안구 건조증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의약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에는 일반적으로 점도를 유지하기 위한 셀룰로스,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나 폴리비닐 알코올과 같은 퍼짐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 중 일부는 방부제에 염증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공 눈물을 일반적으로 각각의 눈에 한 방울, 하루에 4번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공 눈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증상이 수일 내에 개선되고 3, 4주 후에는 상당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4번을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사용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에 4번에서 6번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방부제로 인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는 제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인공 눈물 외에도 고점도 인공 눈물 젤과 연고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저만액으로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 특히 연고는 제형 특성상 일시적으로 시력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눈물 외에 어떤 약들이 안구 건조증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국소형 사이클로스포린입니다. 보통 0.05% 에멀전과 0.09% 사이클로스포린 용액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조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려면 최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눈에 일시적인 자결감을 유발할 수 있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소 리피테그라스테입니다.
인테그린 기량제로 분류되어 있는 국소 점안제인 리피테크라스트 5%는 하루 2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중증 안구 건조증 증상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리피테크라스트 사용 환자의 25%에서 눈 자극이나 불편함을 발생시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레니클린입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작용제인 바레니클린은 방부제가 없는 비강 스프레이 제형이 최근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작용제 명칭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니코틴이라는 것이 눈에 띄죠? 네, 실제로 바레니클린은 금연치료제 성분입니다. 금연치료제를 코 안에 뿌려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다니 굉장히 신선한데요. 3차 신경의 부교감 신경 경로를 활성화해서 자연적인 눈물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레니클린의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약물 투요 재채기라고 합니다. 그 밖의 보조요법들로는 국소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거나 황산화제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공막 콘택트 렌즈를 이용하거나 눈꺼풀 교정술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에 관련된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는 안구 건조증에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안구 건조증 발생 원인을 잘 파악해서 관리해주면 정말 효과적인데요. 첫 번째는 눈꺼풀에 안검염이 발생했거나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원인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데요. 온찜질을 하게 되면 폐색된 마이봄샘 배설관에 굳어있던 분비물이 말랑말랑하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눈꺼풀 위생관리도 중요한데요. 눈꺼풀의 위생관리는 세정액을 솜이나 면봉에 묻혀서 흰자위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 한두 번 닦아준 후 미온수로 세안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도 안구 건조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안구 건조증도 힘든데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은 환자분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가급적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안구 건조증 관리 방법은 환경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나 컴퓨터 사용과 같이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 중에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거나 가습기를 침실, 사무실 또는 환자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공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 두 번째 편으로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치료,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으로 눈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그럼 안녕!